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야 되나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시보하고 즐겁고 재밌는 주제네요. 요즘 직장인들에게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개인의 역량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대요. 동일한 분들에게. 그랬을 때 만족한다라는 직장인들이 49.4%. 굉장히 많네요. 네. 이상한데? 그렇게 만족을 많이 할 리가 없는데? 근데 만족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일이 적성에 잘 맞고 재미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발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이유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직장인들이 퇴사를 많이 한다. 뭐 대퇴사 시대다. 이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일에 대한 적성, 일에 대한 만족도, 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에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야. 어쨌든 나한테 월급을 주고 어찌됐건 나는 가장으로서 일단 충성. 그렇지, 일단 충성 뭐 이런 게 됐다. 그래도 그 현타를 노년에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지금까지 왜 이러고 살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또 나쁜 거냐?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이 진짜 의미를 찾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는 데까지 내가 보기에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거야 라고 한다고 그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내 삶의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능력, 관심사 이런 것들이 막 결합이 되면서 어느 시점에 다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행한 거지. 행복한 사람은 이걸 조금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신경 쓴다는 것은 저는 더 높은 확률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 다만 답을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는 현상들은 좀 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모르겠어?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인내도 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막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건데 이거를 그냥 너무 빨리 못 얻으니까 에라 여기 아닌가 보다 에타퇴퇴 그러고서 그냥 퇴사를 해버려. 이런 거는 조금 미숙한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어쨌든 그거에 맞는 커리어를 찾으러 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할 거기 때문에 그거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단계예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왜 일하는 거.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어느 학교에 무슨 전공을 하고 있는 뭐 몇 학년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네. 무슨 요즘에 뭐 가산동에 사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 안 하잖아요. 결국엔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나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신의 백그라운드나 공통 관심사끼리 모이는 것이 당연히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사처럼 표현될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소속이 있으면 보통 소속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회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회사 자체가 뭐 대기업도 있고 뭐 중견 중소 스타트업 뭐 공기업 나뉘다 보니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산업에서 일을 하느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이라는 것, 일을 어디엔가에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월급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월급은 버는 거죠. 생계를 위한 의미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게 다가 될 수는 없다. 그게 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조차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난달에 북클럽에서 이 내용을 다뤘었어요. 그렇죠. 왜 일하는가? 네. 그래서 왜 일하는가의 책을 읽고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다들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 꼰대 얘기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왜 일하는가를 찾아가기 위한 질문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돈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게 안 될 이유는 당연히 없죠. 근데 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이게 없이 돈이 목적이 되면 과정에서 길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마다 살아온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나 환경이라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관심사나 방향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돈은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인 거고 그 돈 너머에 있는 의미가 뭐냐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은 중요한 게 맞고 돈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미
뭐 이론으로 설명을 했죠.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 이게 충족이 되면 그 위에 안전의 욕구에 도전하게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에 소속의 욕구, 그리고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신의 욕구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아래 단계에 있었던 욕구가 해결이 되는 순간 불만족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자아 실현 욕구일 수는 없어요. 돈을 통해서 뭘 하기 때문에 자아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엇을 할 것인데 라는 의미를 찾은 사람은 뭐 수단으로서 돈을 버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은 없어. 어떤 의미나 목적 같은 건 없어. 그냥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나 주면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냥 웃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뭐 유튜브에 이미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미.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놀랍게도 그분들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돈을 못 벌어. 근데 돈 너머에 있는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는데 돈이 따라 붙어. 이게 뭐 너무 꼰대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뭐 꼰대 같은 얘기 양산하자가 아니라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보나, 제가 우수한 인재들을 평가하고 뽑아보고 승진도 시켜보고 했던 경험으로 보나,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맞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목적이 대체 뭐냐라는 걸 찾을 때 왜 일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지난달 제 북클럽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나모리 고조라는 경영의 신이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가장 큰 유익,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몰입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했던 순간, 그 순간은 시간의 중력이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오랜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가, 마치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영화 같은 것, 음악을 듣는 것, 콘서트 보는 이런 것이 업무조차도 그럴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럼 이거는 정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아무리 짧게 해도 8시간인데 그럼 하루에 3분의 1이에요.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은 사실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에 육박하는 시간을 회사의 일과 관련해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일하는가에서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뭐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북클럽에서 몰입하기 위한 목표의 조건을 좀 찾아봤어요.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몰입이라는 걸 화두로 던지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절대 안정적이면 안 된대요. 목표 자체가 도전적이어야 된대. 안정적인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몰입의 단계를 못 들어간답니다. 왜요? 지루하니까. 몰입이라는 것은 반드시 스트레치 골이라는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티어가 올라가니까. 아이템을 얻게 되니까. 그 아이템을 외웠는데 더 강력한 전투력이 생기니까.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거의 첫 번째는 도전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업무에 도전적인 목표가 없다 그러면 사실 몰입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일에 대한 흥미와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흥미조차가 전혀 유발되지 않는 일이면 몰입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있어야 돼. 운신의 폭이죠, 일종의. 뭐부터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자율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뭐 성적표가 나오는 그런 거겠죠. 평가라는 거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될 때도 있어요. 관심이 끊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흥미와 자율성, 피드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몰입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은 앞에 이 두 가지 요건을 포함한 최소한의 연속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한 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조건들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일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커리어라는 거 말을 할 때 지속적으로 성장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 다음 단계가 뭘지 알려주고 있고, 예컨대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레벨에서는 이런 거에 도전해봐야 된다. 이런 거 해봐라. 이런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몰입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왜 일하는가의 어떤 목적, 목표로 잡을 수만 있다면 사실 그 순간 돈이라는 개념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매이지는 않게 될 것이다. 저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고, 지금 저를 돌아보면 몰입해서 저는 사는 것 같아요. 저의 고객이 우리 구독자분들인데 구독자분들이 회사 생활하다가 어려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몰입해서 일해요. 근데 그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일이 그냥 즐거워. 그거 가지고 스트리밍을 하면 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말에도 할 수 있고 밤늦게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을 찾아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 이번 이 왜 일하는가라는 북클럽에서 던지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죠.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이 너무 어렵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는가부터 좀 추적을 해나가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몰입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야 돼. 음.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이 일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내 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내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할 수 있는가를 모르시거나, 그럼 아까 설문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더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내가 일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더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 GDR 네트워크잖아요. 네. GDR이 이제 개또라이 네트워크인데 개또라이처럼 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객 조사도 진짜 해보고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과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일단 개또라이처럼 그렇죠. 일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럼 거기서 벌써 내가 그 액션을 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다른 레벨에 올라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한 6개월, 1년 정도만 지속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이미 저희 GDR 네트워크에 와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두 번만 해보면 그 뒤로는 사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맡아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개또라이처럼 무언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한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GDR 스피릿이라고 저희 GDR 네트워크 항상 얘기하는데 GDR 스피릿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진짜 워커홀릭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 자체보다는 성취를 즐겨라. 새로운 성취에서 의미를 찾아라. 이런 것들로 마인드셋이 바뀌고 더 나은 성취,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탐색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 나보다 더 개또라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보다 더 개또라이처럼 살기 위해서 난 뭘 할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GDR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이런 얘기 정말 오래 들었는데 돈 받은 만큼만 하지 뭐 그 이상하냐. 이건 벌써 GDR이 아닌 거야. 일반인이에요. 근데 일반인은 장담컨대 일에서 의미를 못 찾습니다. 왜냐면 거기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거든. 계산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계산에 내가 행동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시간이 지연돼요. 그리고 경험의 이 종류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만 해야지? 대체 돈 받은 만큼이라는 기준이 뭔데? 기준도 없어요. 그냥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거랑 개인의 삶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스탠다드의 업무 능력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이 또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야, 돈 그렇게 많이 주는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저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그것도 같은 얘기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 이런 얘기 듣는 거.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 우리 GDR 네트워크 계신 분들은 이제 미소가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GDR로 살고 있구나. 한번 개또라이로 살아봐야 돼. 그래야 몰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야, 쉽게 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이 얘기를 듣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지금 진짜 제대로 가는 거야. 2단계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 상황의 인식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뀝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이 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말을 들을 때까지 개또라이처럼 일을 그렇죠. 해보고 성취를 느끼면서 그래야지 내가 이제 뭘 몰입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 그렇죠. 거죠. 이게 뭐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면 GDR 네트워크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뭐 GDR 네트워크 들어오려면 뭐 북클럽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하신다거나 뭐 이런 조건은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와 저런 개또라이겠구나. 나도 개또라이가 되지. 이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GDR 네트워크는 매달 모이는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개또라이들은요 반드시 연봉이 점핑합니다. 반드시 스타트업에서 중개원에서 대기업으로 갑니다. 근데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대기업은 더 이상 안중에 없어요. 참 재밌죠.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을 못 가요. 저는 대기업을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대기업이 뭐 하나의 커리어의 표상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뭐 오케이 대기업에 가면 기본적으로 뭐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사회적인 뭐 명성도 있다고 느끼시니까 오케이 뭐 그거 좋다 생각해요. 근데 저희 GDR 네트워크에서 진짜 대기업을 다 돌파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자기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GDR처럼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뽑혀가더라고. 뭐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이 주제 자체는 인류의 끊이지 않는 논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GDR 스피릿, GDR 라이프를 그냥 살기로 결심하면 그런 데서는 GDR들만 뽑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 개또라이처럼 일하는 사람 뽑고 싶지. 뭐 맨날 뭐 돈 받은 만큼 보통 그런 사람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회사 입장에서는 안 뽑으려고 하죠. 태도도 안 됐는데. 태도를 바꿔라. 일을 바라보는 관점, 내 삶의 태도를 바꾸면 반드시 그 다음 레벨의 오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주니어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좀 뭔가 실패, 자기가 일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뭐 위축돼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사가 했을 때 뭔가 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을 못한다고 느낀다던가 이런 거에 위축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사실 이 생각이 우리의 커리어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최근에 특별히 또 감정적인 부분을 핸들링하거나 성숙하게 이런 것들을 다뤄내는 것들이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인지 문화적으로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나모리 과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던 대목인데 그 회사가 기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해. 그래서 연구직에 지원하는 이 대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손을 들고. 아니 가조 사장님 그 회사는 실험 성공률 몇 프로입니까? 이게 당돌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나모리 과조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100%인 거야 자기네는. 그래서 우리는 100%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안 믿고 비웃었대요. 아니 세상에 기술 실험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실패를 해야 성공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말이 얘기를 하는데 이너머리 과조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하든 성공할 때까지 매진한다. 그러니까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 뿐이지 100%가 아닌 실험 성공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인데 진짜 개또라이 같은 말이에요. 완전 개또라이지. 그러면 개또라이의 수장이세요. 수장. 저한테도 외워줬잖아. 저는 실패를 해도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실패를 안 한 게 훨씬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게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수는 뭐 성공의 외할머니 뭐 이쯤 되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실수를 일단 해야 돼. 그리고 실패를 해야만이 결국 성공으로 가는 거.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책에서만 들었던 내용인데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실패를 끝나고 나서 마음이 힘들 때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북클럽도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이후에 의도가 없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의도가 없는 게 언제나 최악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한 거지 그냥. 그리고 실패한 거는 그냥 실력인 거야. 근데 의도가 있었어. 근데 실패했어? 괜찮아. 그건 다시 하면 돼. 의도가 없는 게 언제나 최악입니다. 능력 없는 기획자는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기획의 정교함만 꾸립니다. 어쩌다 잘 되면 또 잘 그렇죠. 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안 맞는 기획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멍청한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의미가 없었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실패는 하더라도 교훈을 얻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가설을 하나 얻었어?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 이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지가 없었음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실패는 해도 돼. 근데 내 의지의 박약, 의지의 부족으로 실패한 거야?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매사에 몰입할 수 있고 매사에 도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고 태도인데 이 기본 펀더멘털이 안 된 사람은 실력이 일단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기반 위에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내 의도가 있었다면 아직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왜 일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넘어지지 않는 아주 좋은 마인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죠.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세 가지를 더 그렇죠. 두려워해야 돼요. 삼의 형제라고. 네. 삼의 형제. 의도, 의미, 의지. 네. 그게 왜 일하는가 책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제가 정리한 거죠. 아, 북클럽에 오시면 거의 제 책인 줄 아세요. 제가 그 책을 다시 제가 다 소화해서 그래가지고 개원해서 다시 해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어려운 책도 굉장히 쉽게 아주 네. 실제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새롭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으니까
꼭 더보기란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일하는가를 이제 계속 곱씹어 보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죠. 사실 이 이나모리 가주어는 아주 신박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슨 일을 맡든 좋아해 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개또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인간의 유형을 분류를 해요. 자연성 인간, 그냥 계속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가연성 인간, 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불연성 인간, 절대 타지 않는 인간. 세 가지 분류를 얘기를 하는데, 자연성 인간이 되면 어떤 일을 맡든 좋아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타오르는. 스스로 타오르니까. 왜냐면 스스로 그 일이 재미없더라도 재미를 찾아내고 그 일의 의미를 찾아내고 도전 제목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성취 자체에서 오는 행복감, 몰입감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제가 원하는 일만 한 적은 없어요. 거의 99%인 것 같은데요. 대다수 일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에서 의미를 찾고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얻지 못했던 결과물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연성 인간이 되는 게, 그걸 다른 책에서는 자연 발화파라고 합니다. 항상 불타오르는 사람, 진짜 GDR, 개또라이가 되면 사실 일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이 좋아진다는 게 진짜 근무 시간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다른 누군가가 유익해져, 다른 누군가가 행복해져, 다른 사람에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걸 즐기는 거예요. 성취를 하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준다. 그렇죠. 성취와 영향력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특히 주니어 단계에서 주변의 인간관계를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는 일단 발화불가파, 불연성 인간은 없다고 믿고 싶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불연성 인간들이 많아서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가연성 인간이라고 보고, 이제 이 자연성 인간, 스스로 막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은 사실 소수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가연성 인간이라면,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연성 인간의 확률이 높아요. 이런 메시지 계속 듣고 싶으니까 여기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성 인간을 찾아서 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발화불가파들, 불연성 인간들과는, 인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차가운 느낌이 들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홀드가 좀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좀 주니어 레벨에서.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면 기빨리고 막 에너지 뺏기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얘 얘기 들어도 보면 날 다세버리는. 사실 그런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도 없고 서로에게 안 좋아요. 왜냐면 그걸 쓴물을 뱉는다고 하는데, 쓴물은 서로 쓴물을 교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 순간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기 위해서 내 삶의 부정을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삶이 벌써 부정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되게 안 좋거든요. 누구나 어려워요. 누구나 힘들고 누구나 괴롭고 누구나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각자의 씨름이 있는 거고, 그 씨름을 어떻게 해석하냐,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냐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주니어 레벨에서는 아직 성숙도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불연성 인간들, 이런 불평불만과 안 된다는 말과 이런 걸로 점철되신 분들과는 손절해라 이렇다기보다는 잠시 교류를 끊으시고, 자연성 인간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가보는 이제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하셨고 다뤘는데, 이번에 출판사에서 같이 좀 뭔가 구독자분들과 이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드디어 알아보셨군요. 진작에 연락 주셨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많은 기여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같이 뭔가 이벤트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선착순 20분께 이제 이 책을 무료로 선물로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오늘 영상을 보고 왜 일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북클럽을 신청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